당뇨병 6.5% 아래로 유지하는 게 합병증 예방의 핵심이라 하면 우리는 어떤 무기를 쓸 수 있느냐? 그 세 가지 무기입니다. 첫 번째, 약물 치료. 먹는 약만 놓고 보자고요. 먹는 약의 종류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험 기준이 엄청 복잡하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 내과 의사들이 굉장히 어렵게 처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이게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보험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당뇨병을 요새 이제 약을 쓰기 시작하면 보통은 메폴민제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병합요법을 많이 권유를 하는데 어떻게 병합하면 보험이 되고 어떻게 병합하면 보험이 안 되고 세 개를 같이 쓰면 보험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걸 AI가 조합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약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병용요법을 통해서 6.5%까지 낮추려고 노력합니다. 또 어떤 약 먹어야 되나요?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이요. 콜레스테롤 약. 콜레스테롤 약을 먹게 되는데 콜레스테롤의 그럼 타겟은 뭐냐?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 다 알고 계시죠? 나쁜 콜레스테롤이 뭐죠? LDL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 뭐라고요? HDL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TG라는 게 트리글리세라이드 말도 어렵네. 중성지방이라는 표현 쓰는데요. 요 세 가지를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조절한다고요? 심혈관 질환이 없는 당뇨병 환자는 LDL을 100 이하로 유지하고요. 협심증이나 뇌졸중 한번 맞았어. 이런 분들은 70 아래로 유지하고요. 또는 예를 들어서 만성공파병 알부민요가 있다든지 이런 확실한 위험인자나 이미 표적 장기가 망가져 있는 이런 분들도 70 아래로 유지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거예요.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남자 40, 여자 50 이상으로 좀 높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중성지방은 반드시 150 이하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500 이상으로 너무 높아, 중성지방이. 예를 들어서 복부 비만도 있고 지방간도 있고 이런 분들 높거든요. 또 혈당 조절이 잘 안 돼도 이 중성지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당 조절을 잘 하면서 어떤 약을 쓰죠? 요새 유행하는 오메가3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약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합제들을 사용해서 이런 콜레스테롤 목표치를 달성해야 된다. 그럼 벌써 약이 두 종류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뭐 먹어야 될까요? 항혈소판제. 이거 왜 먹어요? 혈당이 높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진단 말이에요. 설탕물 많이 부어서 많이 부으면 부을수록 어떻게 돼요? 물이 끈적끈적해지잖아요. 피가 끈적끈적해지니까 혈류장애를 막고 동맥경화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뭐를 예방하기 위해서죠? 협심증과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슨 약을 써야 하나요? 아스피린이요. 심혈관 질환이 이미 온 환자는 다시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2차 예방이라 그래요. 아스피린 100ml를 쓰는 게 좋고, 심혈관 질환이 동반됐는데 아스피린 못 쓰는 사람이면 크로피도그렐, 상용명으로 가장 유명한 건 플라빅스라는 약이죠. 이 플라빅스 양을 75ml를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약은 마치 당뇨병 환자는 그냥 필수약. 심지어는 이 약과 아까 고지혈증 약은 심장내과 선생님, 이 심장을 보는 선생님들은 이 두 가지 약만이 생명을 살리는 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생명 연장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애매한 거는 뭐냐 하면 심혈관 위험은 높은데 출혈 위험이 높지 않아요. 이 출혈은 이제 위출혈이에요. 아스피린 쓰면 위장관 출혈이 잘 생기거든요. 궤양도 생기고. 그래서 요새는 권고안이 1차 예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 번도 심혈관 질환이 없는 사람이 아스피린 먹으면 예방이 되나요? 예방은 될 것 같은데 위장관 출혈 같은 이런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65세 이상 성인에서 한 번도 심혈관 합병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굳이 아스피린을 안 먹여요, 요새는. 근데 이런 출혈 위험이 높지 않은 젊은 사람이다 그러면 아스피린 100ml를 먹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다. 근데 요새는 트렌드가 점점 이 아스피린 먹이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당뇨병이 있는데 콩팥병이 생기면 당뇨병 시기를 해야 되나요? 콩팥병 시기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을 콩팥병 시기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달라지냐? 당뇨가 있을 때는 꼭 콩팥병 없을 때는 쌀밥 먹지 말고 잡곡밥 먹으라고 했다가 콩팥병이 생기니 인이 높아지니까 잡곡밥 먹지 말고 흰밥만 먹으세요. 그러면 이거 혈당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단백질 섭취가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콩팥병이 심해지고 투석을 하면 오히려 단백을 더 먹으라고 하네? 이 애매한 거 이거 뭐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색지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당뇨병 환자가 콩팥병과 같은 합병증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는 식이요법이니 이거는 예방적 식이요법,
당뇨병의 기본 식이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뭐 탄수화물 이렇게 먹고 포화지방산 이렇게 먹고 쭉 나와 있고요. 10번에 보시면 나트륨 섭취 2g 먹자. 예, 이렇게 하면 염분 섭취 5g이라는 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 좀 중요해요. 혈당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타민, 무기질 등 이런 영양소 보충을 위한 보충제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권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전문가 의견이니까 꼭 참고하시고 12번 가급적이면 금주, 완전 금주를 권고합니다. 절주 아닙니다. 금주. 왜냐? 인슐린이나 먹는 약을 드시는 분이 혹시 음주 후에 저혈당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술 만땅 돼가지고 막 의식 잃고 찾아오시는, 응급실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금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